미국 텍사스 휴스턴, 이곳에 사는 발레리는 사람들에게 사랑받던 여성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온화하고 안정적인 삶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오랫동안 이어진 결혼 생활의 상처가 아직 완전히 가라앉지 않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녀의 삶에 한 남자가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남자와의 만남이 그녀의 인생을 가장 어두운 방향으로 이끌 것이라는 걸 말이죠. 발레리는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능력 있는 수의사였고 8살짜리 딸을 혼자 키우는 헌신적인 엄마였습니다. 그녀는 동물과 아이, 그리고 예술을 사랑하는 온화하고 지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한 가지 슬픔이 있었으니 그것은 불행했던 결혼 생활을 정리한 것입니다. 오랜 시간 고통과 배신, 불안한 감정 속에서 그녀는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혼을 했지만 그녀의 마음 한편은 여전히 공허했습니다. 그때 그녀의 앞에 나타난 사람이 레온이었습니다. 그녀의 옆집으로 이사를 왔던 그는 자신을 의사지망생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첫 만남은 그리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레온이 문을 열고 나타났을 때 발레리는 오히려 그를 보고 건방지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을 소개하면서 마치 세상에서 가장 잘난 사람처럼 행동했어요. 너무 잘난 척을 해서 처음엔 진짜 싫었죠. 하지만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끊임없이 다가왔고 당신은 특별하다라는 감정을 꾸준히 주입했습니다. 발레리는 최근 이혼으로 마음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정서적 공백은 컸고 외로움은 깊었습니다. 그녀는 결국 레온의 접근을 허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몇 주 뒤, 둘은 함께 식사를 하고 와인을 마시며 미래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눌 정도로 가까워졌습니다. 발레리는 당시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치 영화 같았어요. 그 순간만큼은 모든 아픔이 사라지는 느낌이었죠. 하지만 그녀가 모르고 있던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레오는 사실 생각만큼 좋은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에게는 폭력과 집착, 그리고 분노 조절 문제에 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의 전 아내였던 애니는 11년의 결혼 생활 동안 정서적, 신체적 괴롭힘을 견뎌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연인이었던 메건은 그가 자신을 밀치고 때리고 집까지 따라오고 심지어 협박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집착은 심해져 문자와 전화로 그녀를 집요하게 괴롭혔죠. 레오는 과거 병원 레지던트 프로그램에서도 환자에게 위험한 행동을 이유로 여러 번 해고됐습니다. 그런 남자라는 것을 발레리는 정말 몰랐던 것일까요? 어쩌면 알면서도 믿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녀가 바라던 것은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감정, 오랜 고통 끝에 찾아온 행복의 증거 같은 것이었으니까요. 그들은 만난 지 불과 8주 만에 동거를 시작했고 결혼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원래 느긋하고 신중한 성격의 그녀가 무언가 달라진 듯한 모습에 지인들은 걱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발레리가 전과 달라졌어요. 표정이 어둡고 불안해 보여요. 레오는 무언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발레리의 전 남편인 맥 역시 레온을 강하게 경계했습니다. 우리 딸을 저 남자에게 가까이 하게는 안 된다. 발레리, 제발 조심해. 하지만 그녀는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레온에게 깊게 의지하고 있었고 그의 말과 감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통째로 뒤흔드는 어둠 속으로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어느 날 레온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메건이 나를 고소했어. 그녀 때문에 내 인생은 끝장날 거야. 그 여자가 사라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 이는 농담으로 뱉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살인을 의뢰했으니깐요. 전직 군인 출신의 잭이라는 남성에게 돈과 시계, 노트북을 주며 매건을 없애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잭은 돈만 받고 사라졌습니다. 그러자 레오는 또 다른 사람을 찾기 위해 친분이 있던 보석금 보증업자 마이클에게 접근했습니다. 잭이 과거 그의 고객이었기에 그를 찾아달라는 것도 함께 부탁하기 위해서였죠.
마이클은 레온의 계획을 듣고 섬뜩한 직감을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말이 아니다. 이 남자는 진짜로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 마이클은 곧바로 경찰에 알렸고 경찰은 팀을 꾸려 그를 조사했습니다. 그 중심에 있던 사람은 잠입경찰 하비에르였습니다. 그는 해결사로 위장했고 레온과의 첫 만남, 전화통화, 돈 거래까지 모든 과정을 비밀리에 녹음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레온, 발레리, 그리고 하비에르가 한 식당에서 마주 앉는 날이 왔습니다. 레온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매건을 사라지게 해줘. 그녀가 영원히 나를 괴롭히지 않도록. 그리고 몇 분 뒤, 하비에르는 발레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신도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까? 그녀는 고개를 숙이더니 결심한 듯 조심히 말했습니다. 네, 제 전 남편을 죽여주세요. 그녀는 맥의 차종, 주소, 일정, 생활 패턴까지 자세하게 설명하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 딸을 빼앗으려고 해요. 저를 괴롭히고 있어요. 제발 끝내주세요. 얼마 뒤 하비에르는 맥이 살해된 것처럼 꾸민 사진을 찍어 두 사람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발레리는 얼굴을 돌리고 흐느꼈습니다. 레오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좋아, 이제 맥건 차례군. 그 순간 두 사람의 범죄는 완성됐습니다. 며칠 뒤, 경찰이 조용히 발레리의 아파트 문을 두드렸습니다. 맥이 죽었습니다. 경찰이 전한 사망 소식은 연출이었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두 사람은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진 말, 두 사람 모두 살인 청부 혐의로 체포합니다. 발레리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흔들리는 목소리로 범행을 인정했죠. 그녀는 체포된 뒤 딸과의 모든 연락이 금지되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딸의 목소리조차 들을 수 없게 된 것은 그녀에게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5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지만 아무것도 남는 게 없었습니다. 평생 꿈이었던 수의사 자격증도 정지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허무함, 죄책감, 공포, 그리고 레온에 대한 뒤늦은 분노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자신의 감정을 녹음했습니다. 나는 괴물이 아니야. 너무 외로웠어. 누군가 좀 도와줬으면 했어. 그리고 2017년 3월 27일, 발레리는 7층 발코니 앞으로 걸어갔고 끝내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녀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은 지인들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발레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잘못된 사람을 사랑했을 뿐이었다. 그에게 심리적으로 지배당했다. 이제 모든 비난은 레온에게 향했습니다. 재판이 열리자 그의 과거 연인들, 전처, 직장 동료, 그리고 돈을 받고 잠적했던 잭까지 증인석에 섰습니다. 그의 전처는 임신 중에도 괴롭힘 당했던 일을 이야기하며 울었습니다. 매건은 그가 자신을 죽이려 했던 그날의 공포를 증언했습니다. 그들에게 해결사로 접근했던 경찰 하비에르는 살인 계획의 모든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레오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나는 무죄다. 나는 사람을 돕기 위해 태어난 의사라고. 당연히 그의 말은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습니다. 배심원들은 심의 끝에 유죄를 판결했고 재판부는 그에게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는 항소했지만 2019년에 기각됐고 가석방 심사는 2047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사건에 대해 발레리가 레온의 또 다른 피해자였다고 말했습니다. 사랑을 믿었던 한 여성이 잘못된 사람에게 마음을 주었고 그는 그녀의 삶을 가장 어두운 곳으로 끌고 갔다고요. 물론 전 남편을 살해해달라고 말했던 것은 그녀였기에 그녀 역시 똑같이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나쁜 사람은 자신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